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34번째 강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브랜드와 브랜드 자산 그리고 브랜드 자산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축한 이 브랜드 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7-10은 브랜드를 우리가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브랜드 확장은 먼저 큰 카테고리 내에서 동일한 상품 범주로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상품 범주로 확장을 할 것이냐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다른 상품 범주로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는 곧 카테고리 확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품 범주에서 브랜드를 확장하는 상황도 수직적인 라인 확장과 수평적 라인 확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수직적 라인 확장은 또한 하향 확장과 상향 확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랜드 자산을 구축했다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죠. 자, 브랜드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브랜드의 확장에 대해서 이번 시간 쭉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라인 확장입니다. 자, 기존 브랜드와 같은 상품 범주에 출시된 신상품에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는 전략이죠.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매출 및 수익성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모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심 같은 경우에 맥심 카누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냄으로써 맥심의 브랜드를 확장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는 인지도가 높은 맥심 브랜드를 확장함으로써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맥심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젊게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동일한 상품 범주로 라인 확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직적 라인 확장 중 상향 확장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조니워커 블루라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키 브랜드로 유명한 조니워커가 원래는 레드와 블랙 두 가지 위스키만 내놓고 있었지만 이보다 값비싼 브랜드인 조니워커 블루를 내놓음으로써 자사의 브랜드를 수직적으로 특히 상향으로 확장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 드럼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의 비트라는 세제는 일반적인 세탁기에서 활용되었던 세제입니다. 근데 최근 드럼 세탁기가 크게 보급됨에 따라서 이 비트 드럼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게 되었죠. 이는 수평적 라인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라인 확장은 장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위험성들도 있는데요. 먼저 신상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기존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기존 이름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신상품의 특성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반향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정적인 반향 효과라는 게 어떤 거냐면 라인 확장이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경우에 소비자들이 이 모 브랜드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인 확장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모 브랜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향 확장의 경우에는 희석 효과와 자기 잠식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자, 희석 효과라는 것은 이 모 브랜드가 만약에 고급 브랜드였다라고 하면
이 모브랜드의 고급 이미지를 희석시켜서 결국에는 브랜드 자신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 잠식의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BMW 5 시리즈 세단을 사려던 사람들이 이것보다 값이 더 싼 3 시리즈 세단을 사게 된다면 3 시리즈가 5 시리즈의 판매를 잠식해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잠식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 확장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라인 확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정말로 새로운 상품임을 보여야 하는 경우에는 새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하향 확장을 할 경우에는 기존 브랜드를 쓰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텔 체인 중에 메리어트 그룹이라는 곳이 있죠. 특히 메리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이죠. 이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다양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나누어 놓은 것인데요. 가장 최고급 호텔로서는 리츠칼튼 호텔이 있고요. 이런 리츠칼튼 호텔을 이 메리어트에서는 럭셔리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등급을 나누어 놨어요. 럭셔리, 프리미엄, 셀렉트, 그리고 장기 투숙을 위한 호텔로 브랜드를 나누어 놓은 것이죠. 리츠칼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래식 럭셔리입니다. 여기 코트야드 호텔이라는 곳은 비즈니스 호텔로 포지셔닝한 호텔 브랜드예요. 여기 셀렉트 단계라고, 셀렉트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레지던스 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숙을 위한 그런 호텔 브랜드입니다. 최고급 호텔인 리츠칼튼은 메리어트란 이름을 전혀 쓰지 않는 반면에 그보다 저렴한 호텔에서는 메리어트를 크게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중저가 체인에서는 각기 다른 이름을 쓰되 메리어트를 뒤에 작은 글씨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붙임으로써 일종의 후광을 입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심볼 마크의 색상도 모두 다 다르게 해 놓았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테고리 확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확장이라고 하면 기존 브랜드와 다른 범주에 속하는 신상품의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장점으로서는 낮은 비용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장점. 왜냐하면 이미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긍정적인 반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카테고리에 진출해서 성공했을 경우에는 모 브랜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두 상품 범주 간의 유사성이 낮은 경우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샘표 브랜드에서 캔커피를 냈다라고 해요. 이 둘 간에는 유사성이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유사성이라고 하면 상품과 상품의 유사성 뿐만이 아니라 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상품 사이의 유사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샘표라는 브랜드와 캔커피라는 상품 간에는 다소 괴리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브랜드가 어떤 상품 범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이트에서 소주를 선보였었죠. 하지만 이 하이트라는 브랜드는 특정 상품, 즉 맥주라는 상품 범주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트 소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부정적인 반향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랜드를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새 브랜드를 출시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급하게 새 브랜드를 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 때에는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팟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 아이팟의 i를 그대로 써서 아이패드, 아이폰과 같은 브랜드 확장까지도 고려한 일종의 네이밍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브랜딩도 유망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코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브랜드와 다른 회사의 브랜드를 결합해서 같이 쓰는 것을 의미하고요. 처음에 우리 회사가 새 제품을, 새 브랜드를 내놓을 때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본다면 다른 회사가 구축해 놓은 브랜드 자산을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례는 애플워치의 에르메스 에디션이죠. 에르메스라는 명품 브랜드와 애플워치를 코브랜딩하여서 내놓았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브랜드를 확장하는 방법, 그리고 그 브랜드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은 박찬수 교수님의 마케팅 원리 제6판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